자, 갑시다. 259번부터 풀이할 테니까 중간중간 아까 뭐 시은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번호 놓쳤으면 중간에 번호 부르셈. 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직선 y는 3x 위에 있다가 나오는 순간 뭐 해야 됨? a, 3a가 되는 거죠. 중심. 그때 이 원과 xy 축이 만나는 점이 O 말고 한 개가 더 있대. 그러니까 접하는 건 아닌가 봐.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x축과 지금 요렇게 만나고 있는 거다. 그지? 그 점 중에 O가 아닌 점을 각각 A와 그리고 저쪽 Y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B라고 한다. 그때 OB에서 OA를 뺐더니 8이 나왔대. 그리고 벤지름. 자, 하자. 뭐 해야 될까? 일단은 OB 빼기 OA니까 요 길이 나왔지. 언급이 됐지. 그 다음에 요 길이 언급이 됐지. 그 두 길이 뭐 해? 빼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가 90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찾아야 되는 거 뭐? AB는 중심을 지나나 보다. 다른 말로 지름인가 보다.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벤지름의 길이 요거랑 같잖아. 요거랑 같잖아. 이거 길이가 얼마인데? 루트 0,0과 a,3의 1을 연결한 점과 점 사이 거리. 뭐야? a 빼기 0의 제곱 3a 빼기 0의 제곱. 얼마예요? a 루트 10이 나왔어요. 그거 2배 해주시면 이제 빗변이라고 부를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나왔다.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해버렸거든. 그치? 뭐라고 잡을까? 일단은 XY라고 잡을까요? 자, 그러면 끝났네. 뭐가 나왔어? 일단 Y 빼기 X가 8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피타고라 정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빠빠빠빠빠 값이 저거 그냥 제곱하자. 얼마야? 10A제곱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왔어? AX와 Y 그리고 A에 대한 식이 몇 개가 나왔어? 3개가 등장했네요. 맞죠? 그럼 이제 식이 3개가 된다. 식은 2개, 미지수가 3개가 등장했고 식이 2개 등장했네. 그럼 이거 연립하면 A라던가 X라던가 Y가 통 튀어나올까? 아직 멀었지.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뭐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사실 X라고 미지수를 잡았으면 안 돼요. 맞죠? 뭐라고 잡았었어야 돼요? 짠! 일단은 X 냅둘까? 다시 쓸게, X. 요거 A에서 수선의 걸 내려주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높이잖아. 이등분 하겠지. 2A잖아. 그렇게 치면 누구 또한 여기 또한 길이 똑같겠네. 3A 6A 끝. 알았음? 끝났다. 그러면 내가 아까 빨간 거 X 다시 쓴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늦게라도 찾아줘야지. 사실은 근데 X, Y를 잡기 전에 사실 2A, 3A 찾았었어야 되는 거. 사실은.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자.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다? 6A에서 2A를 빼면 8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을 얼마? 4야? 4A니까 2구나. 2라고 준 거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뭐 해보면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서 패스. 알았음? 맞나? 근데 이거 10A 제곱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그치? 응. 10A 제곱은 요 놈만 제곱한 거고, 이거 전체니까 2A 루트 10의 제곱이네. 내가 아까 잘못 썼네. 빨간색으로 쓰자. 2A 루트 10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40A 제곱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X 대신에 2A를, Y 대신에 6A를 써봐. 그럼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서 이거는 식의 의미가 사라졌어. 그냥 필요 없는 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거야. A가 나왔잖아. 그럼 벤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이게 벤지름이죠? 1루트 10이겠네.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수직 관계를 보면서 지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달라는 얘기였잖아. 알았지?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가 의미는 없어져 버렸다. 그치?
그래서 사실 반지름은 마지막에 답 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끝. 이거 질문 누구셈? 이륙이. 간씨.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먼저 보자. 앞에 조건 하나도 보지 마. 그냥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그냥 원의 방정식 구하시오지. 그지? 그냥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떤 원이든지 간에 저런 조건들 다 필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원에 뭘 찾아야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 중심, 그리고 반지름. 결국 너는 이래.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저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말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뭐 찾자? 중심 찾고, 원의 중심 찾고, 그리고 원의 반지름 찾자. 알았음? 그렇게 전략이 짜여져야지. 일단 그림이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려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다. 다른 식으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그림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여기가 8. 여기가 8. 맞나? 8. 0, 8. 오케이. 자, 근데 요 점을 각각 PQ라고 잡을 거고, 이때는 뭐 하래? PQ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니까 끝났잖아. 맞지? 여기가 중심일 거고, 얘가 지금 현재 몇 콤마 몇? 8,0. 얘가 현재 P가 얼마? 0,8. 그럼 그놈의 중점이니까 원의 중심은 어디? 4,4가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 뭐 찾으면 되겠네? 점과 점 사이 거리 찾으면 끝나겠네. x 좌표끼리 빼주면 4 제곱하고요. y 좌표끼리 빼도 4 제곱합니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끝나니까 루트 32, 4루트 2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너희는 뭐 하면 돼? 원방 만드는 거는 안 해도 되겠죠? 네, 끝. 여기까지. 다음. 272, 271. 아, 이거. 그래. 자, 요 유형은요, 뭐예요? 원을 나타내세요. 내 맘대로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의 1차항, y의 1차항, 상수항 막 갖다 붙이면 그게 다 원방이냐? 그건 아니지. 자, 원을 만드세요. 원을 나타내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무슨 꼴이 나와야 된다? 표준형으로 쳤을 때 x에 대한 제곱식과 y에 대한 제곱식이 남았을 때 우변이 뭐가? 양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 요게 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원방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왜 양수여야 함? 이놈의 의미가, 우변의 의미가 뭐거든? r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게 이 유형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해요? 일단 x만 가지고 뭐 하셈?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셈. 1창이 마이너스 2a니까 여기에서는 뭐 나와야 됨? 마이너스 a의 제곱이지. 두 번째, y도 마찬가지. 1창이 4ay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 얼마? 플러스 2a의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됩니다. 그럼 x제곱 만들어졌고 y제곱 만들어졌고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y까지 완성이 됐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만 싹 다 뭐 한다? 우변으로 넘깁니다. 일단 좌변에 상수항 뭐 있었어요? 5 있었어요. 넘어갔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뭐가 됐겠죠? 자, 그런데 없던 상수항 누가 합쳐서 5a 제곱이 생겨버렸네? 그럼 5a도 만들어줘야지 같이. 그래야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5a 제곱이 사라지면서 상수항이 5만 남을 거 아니야. 그때 만들어지는 이 녀석이 뭐야? 의미가 R의 반지름이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0이 되면은 원도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지름이 0인 원은 크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이건데 A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이 있나? 그런 말 없네. 그냥 실수네. 그럼 답은 몇 번? 4번. 알았죠? 요거 유형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상식처럼 얘기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질문한 271번도 똑같을 거야.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조건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됐을 뿐이지. 자, 가보자. 어떠한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그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2, 4분면에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원 자체가 2, 4분면에만 그려주세요. 맞죠? X축과 겹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마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Y축도 마찬가지. 축이랑 접하는 경우는 빼주세요. 그래서 아마 크다 작다와 같은 식으로 등호가 없는 부등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방금이랑 똑같아. 원을 나타내세요부터 나왔으니까 뭐 하자?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원래 상수항 누구 3k가 있었네. 마이너스 3k 5면 넘어가자. 그 다음에 좌변은 원래 3k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항이 15밖에 없었어. 근데 좌변에 뭐가 생겼어? 41. 얼마만큼 더? 26만큼 더 큰 수가 갑자기 생겨버렸지. 그럼 뭐야? 우변도 26만큼 키워주는 거지. 그럼 원을 나타낼 때라고 하면 얘는 뭐다?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K의 범위 3분의 26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음? 요거는 이제 원을 나타내세요까지 푼 거고. 근데 모든 점이 2, 4분면에만 놓여주세요. 자, 지금 현재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가? 마이너스 4, 플러스 5다, 그치? 거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은 몰라. 원이 어때? 좀 차이 되게 조그만 수도 있고 점점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점이 어디에만? 2, 4분면에만 존재하세요. 그러면 딱 X축 또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첫 번째 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뺀지름 길이 얼마야? 뺀지름 길이 4죠. 근데 이거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요 점 하나, 0,5라는 점 한 놈이, 원 위에 있는 0,5라는 점 한 놈이 2, 4분면에 존재하지 않고 Y축 위에 존재해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 해야 된다?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때 반지름의 위치에 누가 있어, 지금 현재? 루트 26-3K가 있네. 그 녀석이 4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 26-3K는 16보다 작다가 되지. 그러면은 또 K의 범위 크다. 3분의 1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결론 K의 범위는 3분의 16 맞냐? 10이지 이거. 근데 글씨가 똥이었네. 3분의 10보다 크고 어디 갔어? 3분의 26보다 작아지세요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 자, 뭐예요? 3, 4, 5, 6, 7, 8까지 가능하겠다. 맞지? 몇 개? 5개. 뭐 합을 구하세요 하면 이놈들 합하면 되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275원입니다. 일단 4,2랑 2,0을 지난다라고는 했는데 뭐 지름의 양 끝점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 그냥 지나기만 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Y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먼저 보였을 수도 있고 아마 보통 저걸 먼저 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래? 일단은 4,2랑 2,0은 뭔가 미수가 2개 남았을 때 마지막에 대입함으로써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마지막에 사용한다고 치자. 일단 우리는 대입할 수 있는 식을 뭘 이용해서? Y축에 접한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찾아야 될 거야. 맞지? 자, 어떻게 시작할래? 풀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아마 80% 정도의 학생들은 전부 다 일단 식 쓰고 있어요. Y축에 접한데 그럼 중심에 X좌표와 관련된 것까지는 배웠으니까 아싸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으로 잡았다면은 얘를 A제곱으로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맞기는 해. 틀렸단 말은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아닌데 필요한 문제일 때가 있다. 그래서 뭐 좀 그림 좀 제발 그려달라고. 알았음? 그림으로 풀었을 때의 장점과 뭐 단점이 있으려나? 단점도 있나? 단점은 없을 거야. 조금 느려지나? 어려워 보이나?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림을 그렸을 때 오히려 너희들한테 쉽게 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오히려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진 않을 거다. 절대로. 알았어? 자, 어쨌든 요 두 점을 지났는데 2,빵 4,2 근데 도움이 안 될 때는 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해보세요. 답은 일단 하나는 무조건 그림이 나와버리지. 중심이 어디 2,2가 되면서 0,2에서 접하는 게 딱 그림에 보여버리지. 혹은 정확하게 이거는 아니라고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뭐 각자 그림이 살짝 4,2가 좀 오른쪽에 있던가 해가지고 좀 못 찾을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지 간에 1, 3면 쪽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뭐 저 판단까지는 하나 판단했을 거고 다른 하나 못 그린 사람들도 있을라나? 너무 성의가 없죠? 요런 원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 중심이 어디? 역시 양수 쪽에 가네. 아, 그러면은 뭔가 해결할 때 A가 양수가 나오려나 보다. 맞지? B는 Y좌표는 얘는 양수가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음수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내면 되지 이제. 알았죠? 무조건 식부터 세우지 말아달라. 알았지?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뭐 한다? 이놈이 4,1을 지난다. 그리고 2,0을 지난다. 둘 다 뭐 하자? 각각 대입해버리자. 4,2 집어넣을까? 0. 그럼 뭐에 0? 4-a의 제곱에 2-b의 제곱이 a제곱이다. 두 번째 2,0. 2-a의 제곱에 b제곱은 a제곱이다. 자, 이제 둘이 뭐 하면 됩니다. 연립해서 a, b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몇 개 찾았어? a와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다. 그치?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아유터리야. 연립을 하면 분명히 a, b를 구할 수는 있을 거다. 맞지? 연립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 거지 사실. 연립을 하면 된다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간다. 이거 연립 그래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연립을 할래 이거? 으악. 나라면 그렇지. 일단 둘이 뺄 것 같아. 근데 원래 연립한다가 연립을 하자 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뭘까? 연립하자. 연립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두 배 해서 빼는, 하나는 두 배, 하나는 세 배해서 빼는. 어찌됐건 간에 가감법을 했을 때 하는 이유가 뭐야? 그 결과가 뭐가 돼? 어? 한 문자가 사라지죠. 위에 거 두 배, 밑에 거 세 배 해서 빼기 할 때 보통 보면은 막 위에는 3x, 밑에는 2x 있어서 이제 x 없애야지. 이 고민을 하고 간단 말이야. 연립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연립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는 뭐다? 문자 수를 줄여가기. 문자가 3개짜리 연립이 이제 너희들은 사라졌지만 문자 3개짜리 연립이 있었을 때는 원래 뭐 한다? 세 식이 주어져 있을 거야. 그 세 식의 문자 3개와 ABC가 잘 들어가 있겠지. X, Y, Z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요 둘이 연립해가지고 X를 없애봤어. 그럼 이번에 요거 두 개 이용해볼까? 또 X 없애는 거야. 그럼 그런 건 뭐야? 두 개를 가지고 만든 YG에 대한 식. 두 개를 가지고 만든 YG에 대한 식. 그럼 YG에 대한 식 한 번 더 연립을 해주면은 Y를 없애든 G를 없애든 사라지면 Y가 나오지. 그럼 Y가 나왔으면 G가 나오고 G가 나왔으면 X가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연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고민할 건 뭐다? 아, 혹시 A랑 B 둘 중 한 놈을 싹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왜 없애? 못 없애. 못 없애. B 보면은 B제곱이 겹치지만 여기는 1, 그 마이너스 4B. B에 대한 1창이 있지만 여기는 없단 말이야. 그럼 B가 남으니까 못 없애지. A를 없애볼까라고 해도 비슷해. 그냥 둘이 빼보는데 뭐가 사라져? A 제곱들은 다 사라지는데 문제는 뭐다? A에 대한 1창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이 연립은 어쩔 수 없는 노가다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 중에 우리는 뭐? 빼기 선택해봐야지. 왜? 문제 안 사라진다면서요? 방법이 없잖아. 뭐라도 떨어뜨려주는 거지. 차수라도 떨어뜨려주는 거지. 빼주면은 아이씨 산수항 한 마리 갈게. 16, 4, 24 16 진정하세요. 까먹었어. 뭐? 16?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1창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뺐으니까 마이너스 4a. 그리고 a제곱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b제곱 a에 대한 뭐만 남았어? 1창만 남았잖아. 두 번째 마이너스 뭐 남아? 4b 남죠. 어쨌든 근데 b에 대한 1창만 남잖아. 어머! 그럼 뭐 할 수 있겠다. 넘기고 4 나누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이걸 다시 한번 그래도 밑에 게 낫겠지? 한번 집어 넣어주면 뭐가 나와? 간다. A에 대한 뭐가 나왔음?
3a제곱 누구야? a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a제곱. 그럴 수 있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인가? 20. 그러면 오케이. a 값으로서 가능한 것은 2 하나, 10 하나. 2가 어때? 저 조그마한 거 저거 나온 거야. 10은 여기 있겠지. 알았죠? 답은 12. 4번. 됐나요? 무시당했어요. 네. 네? 네. 그림과 같이 x축과 직선 y는 mx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 있습니다. 뭘 줬어? 중심에 y좌표는 줬다. 원의 센터 어디에요? a, 2로 잡자.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맞지요? 다음. 그래서 어쩌라고? 거리 찾아야지. mx-y는 빵으로부터 a, 2까지의 거리를 찾아봐야지. 그지? 뭐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아파. a, 2 빠방 넣어주면은 ma 마이너스 2 절대. 그게 얼마다? 반지름 길이 2다. 그래서 절대값 ma-2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나요? 그러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돼. 뭐 식이 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문자 2개라서 지금 줄이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어쨌든 절대값과 루트면 우리 뭐해? 양면 제곱하죠. 지금 이게 필요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MA 중에 하나를 다른 조건 이용해서 찾아온 다음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네, 일단은 가자. 알았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얘들을 둘까? 아니다. 이게 마이너스라서 안 되네. 스트레스 받네. 가볼까? MA 제곱은 마이너스 4MA 마이너스 4M 제곱. 이 인수분해 되냐 혹시? 아씨 안 돼? 버려. 냅둬. 어제도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다음. 응? 아니 뭐 하나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건 뭐 접한다는 조건만 쓴 거고. 그러면 다른 걸 먼저 봐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A,A라는 원의 중심에서 X축으로 수소자파를 뿅 내려주면 거기가 어디야? P요. 그럼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그렇죠. 근내 넓이가 16이래.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 밑변과 높이를 곱한 상태에서 얼마란 얘기야? 32란 얘기죠. 그럼 얘는 자동으로 A분의 32라는 길이를 가져야겠네. 0, A분의 32예요. 이씨, 가면 그래서 지저분해지냐? 맞죠? 어쩌란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변경식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기울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좌표 A만큼 증가했어요. 그런데 Y좌표는 A분의 32만큼 감소를 해버렸어. 얼마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직선입니다. 맞나요? 직선 PR.
그러면 이제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는 곳. 거기가 Q다, 그지? 맞죠? 연립을 할까 또? 도른자인데? 연립을 해서 Q의 좌표를 찾으면 그거 어디다 써? 필요가 없잖아. 참나. 뭘 원하는 걸까, 이거 지금? 유형 6과 15를 짝꿍뽕을 시킨 문제라고? D는 R이고.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이미 넘어와 버려서. 그래서 지금 동시에 몇 번이고? 지금 몇 번이었지? 어디 있어? 아, 이거? L 대 Y가 아니라 직선 L의 방정식은 Y 대 Y 대 너 때문에 헷갈렸다. Y는 mx라는 직선이에요. 이 얘기야. 그냥 알았지? 아이 지저분해. 왜 저래 왜 저래?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연립해야지. 자 간다. 연립하자. 한숨이 막 나오지. 나도 지금 짜증이 난다 지금. A분의 32 넘겨. 아니 씨.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가로는 근데 치다 말았대? 그냥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맞는 거 아님? 아닌 것 같지? 문제가 거의 또라이죠? 이게 맞다면? 아, 참.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Q의 좌표를 구했어, 이렇게. X좌표를 구했어. 어디다 쓰냐고. 그지? 별로야. ROP. 뭘 도대체 알려주고 싶은 문제일까? 그냥 단순 연산을 시키는 문제일까? 그러면 이 풀이가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런 짓을 했겠지? 설마 또 무지성 연산으로 그냥 계산만 뒤집다 어렵게 만든 그런 문제 아니겠지? 설마? 뭐요? 네. 어? 네. 좀 나한테 퀴즈를 내는 거군요. 어? 네. 네. 그렇죠. 아, A를 찾고 시작한다? 야,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였네? 너무 오바다 했어.
그럼 그거를 나중에 얼마나 그렇게 아니 괜히 지웠네 저거는. 잘 써먹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정말 화난다. 이거 맞냐? 아래 잡혀? 어. 자, 그래요. 갑니다. 수지를 만나죠. 그쵸? 끝. 흰색 기울기 얼마야? 이거 빨간 거 이거 기울기만 보자. 기울기 얼마야? 어? 아, 그렇게. 나는 이걸로 이미 썼어.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둘이 수직이라고. OQ. 그러면 뭐야? 수직이면 뭐야? 둘이 곱해주면 에이, 빨간 거 정리하고 가자. A제곱 빼 서른둘. 그래서 수직이다. 그럼 뭐야? 둘이 역수고 부호반대 관계에 있다. 또는 뭐 말 그대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써도 좋고. 끝. A 함수 나와버렸죠. A 얼마야? 마이너스 444. 요건. 되는가? 근데 뭔가 내가 계산 실수한 것 같아. 그치? 아까 기울기. 그래, 이거다. 기울기 음수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됐나요? 그러면 A 나왔으니까 집어 넣어주면은 M 값 나올 수 있는, M 값 구할 수 있는 M에 대한 2차 방정을 풀면 되겠다. 맞지?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오케이. 알았어요. 이건 쉬운 거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 솔직하구만. 정리? 아, 근데 내가 드는 의문은 그거라고. 얼마나 나중에 이걸 다양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수직. 그런 의미에서 좀 넓은 문제에 포괄적으로 활용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해. 알았지? 어쨌든 정리. 일단 뭐가 등장해서 이 문제에서 뭐 가장 무조건 키포인트다. 이걸 원한 거다. 이거는 아닌데 일단 접선 등장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행해주는 작업 뭐 있음? 이건 접하면 안 돼. 뭐 있음? 이 수직. 그렇지? 여기다 하나 더 있죠? 찍, 이 중심. 찍, 수직. 이거 두 개는 기본이다. 맞지? 그러면서 뭐로 넘어갈 것 같아? 이거 길이가 둘이 서로 똑같대. 어찌됐건 간에 뭔가 피타고라스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한가? 그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때 P의 좌표, P의 좌표, 저 P의 좌표, 저거 X축 위에 저 점의 좌표를 찾아달래. 이거 반절부터 찾자. 이거 1이지. 얘 찾자. 상성 얼마야? 16, 9, 25야? 그러면 얘 보면도 4. 됐죠? 16, 9, 25, 21 맞지? 자, 벤즈는 얼마? Q. 끝. 얘 중심 어디? 끝. 됐나요? 그러면서 P라는 점의 좌표를 이용하자. 몇 콤마 몇? 몰라? A, 0. 이 길이 A다, 그지? 그럼 이 길이가 저기다 쓸 건데 그거 여기다 쓰자. 똑같잖아. 맞죠?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B다, 그렇지? 되었음. 그러면 뭐 하면 되겠네. 여기도 점과 점 사이 거리 있을까? 이게 뭐 그냥 원방이 아니라 원방은 그냥 거들 뿐이고 그냥 그 계산만 주고 장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는을 왜 써? 루트 요거다 그렇지? 피타고라스 쓰면 끝. 그냥 원방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끝. 접선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수직이 되게 선 그어주세요. 끝. 알았어요? 알았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는 제곱. 바로 정리한다? 16 더하기 9.
오케이. 사라져. 8A. 3. 아씨. 이게 또 분수예요. 4분의 11. 맞네? 답 4번. 알았니? 어디요? 도움 하나도 안 되겠다, 그죠? 그냥 피타고라스만 주구장창 써본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 중요하다. 뭐? 원에 접하는 접선을 하나 제공했다, 던져줬다. 바로 우리는 수직이 되는 분선. 그거 해야지. 알았죠? 이것도 뭔가 그냥 이 유형, 저 유형, 요 유형, 유형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그냥 짬뽕 시킨 거. 그냥 별다른 얘기를 뭔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면 쉽게 풀 수 있지롱 이게 아니라 B 단계에서 못 봤던 새로운 유형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B에서 배웠던 유형들을 한 3개, 많으면 3개, 4개, 적으면 한 2개 정도 섞어놓은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럼 가보자. 일단 뭐 찾아? 이 뭐 평행하다, 기울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놈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기울기 어때? 얘랑 수직을 만날 거 아니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응? 응.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지? 그럼 얘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4분의 3이라는 얘기네. 그걸 여기다 가지고 와봐. L 방정식 L 땡땡 뭐예요? Y는 4분의 3X 원점 지나니까 끝. 되었을까?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요놈의 센터 5원의 센터 뭐로 잡아? A, B로 잡을까? 그럼 맨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A 이거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 직선과 뭐 하셈? 접하셈. 3x-4y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센터 A, B까지 거리 D를 찾아주면 뭐다? 는 R 반지름 지금은 A와 같다. 이게 접한다를 처리해주는 방법이야. 맞죠? 제곱 개수 제곱 25 3a-4b 절대값. 그럼 뭐예요? 절대값 3a-4b는 얼마예요? 5a.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것은 2가지가 생겼네. 3a-4b가 5a가 되는 것. 두 번째는 3a-4b가 간지러워. 마이너스 5a가 되는 것. 아이씨! 그래, 지금이라도 고치자. 여기가 6이다, 그죠? 하하. 눈썰매가 좋군요. 잘 발견하네요. 6,B라고 잡을까요? 우리는 중심을. 6,B였고요. A 갖다 버리세요. 끝났나? 다 지웠나? 6, 18, 6. 뭐예요? 18. 그럼 여기가 이 5회가 아닌 거지? 5, 6? 똑똑하구만. 그래서 그냥 바로 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4B가 뭐가 나오면 돼?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가 되거나 또는 4B가 얼마? 4B로 쓰자. 헷갈립니다. 얼마? 48. B로서 가는 것은 3, 4, 12. 그런데 1, 3면이겠다. B는 무슨 수? 양수였다. 그치? 어떤 거? 1, 4면면 위에 있다. B가 양수.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되나요? 예. 끝. 그럼 OQ의 길이는 당신들이 찾아주세요. 알았음. OQ의 길이는 뭐 쓰면 돼? 또 뭐 이상한 거 쓰지 말고. OQ의 길이는 이거잖아.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쓰자. 알았죠? 이거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5원의 중심 아니까. 이건 반지름 6으로 쓰면은 끝. 알았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89번을 포함하는 자취의 방정식의 어느 유형 하나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이동으로 넘어갑시다. 알았죠?
우리 자취의 방정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끄러워. 자취.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기본적으로 조건식이 제공되는 문제. 그리고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 약간 플러스 알파 개념이었던 직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식이 주어지는 문제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형. 이 기본형은 조건식에 대한 기본형 느낌보다는 자취 자체에 대한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얘는 우리 그 언제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만들기.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해야 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요 두 개 먼저 가자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왜 내가 따로 뺐다? 문제에는 자취란 말이 없어요.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가 다예요. 그래서 자취란 말이 없었는데 풀이를 할 때는 자취처럼 푸는 거지. 어떻게? 자취.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로 해석을 하라 그랬어. 자, 아폴로니우스 원은 뭐가 다르다? 문제는 자취처럼 보여. 몇 문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대부분이 자취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 풀 때는 자취처럼 풀지 않는 풀이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취로 풀면 틀려가 아니야. 자취로 풀어도 되는데 자취 말고 방식을 외워서 그 원의 방정식을 외워서 이제 푸는 게 빠르다. 약간 공식에 대입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설명했었고, 그리고 뭐 오랜만에 나왔으니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자체 방정식의 기본은 뭐다? 문제에 뭐뭐뭐뭐뭐를 만족을 하는 그런 점의 자취, 점 P라고 부를게.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항상 풀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 마지막에 자취를 그리는 그 점, 지금은 P. 그 점을 X, Y로 잡으라 그랬어. 기억나요? 그래서 그 X, Y를 가지고 뭐 해? 만족하세요라는 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든 뭐 수직이든 뭘 이용해서든 어쨌든 XY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답입니다 라고 했었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유형 9번 누구부터 풀 것이냐? 뭐 마음에 안 들어 왜?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있다. 자, 289번을 갑니다. 여기서 자체는 말이 보여 안 보여? 숨겨놨어요. 근데 어디를 보면 만약에 또는 어떻게 주어진다면 두 점 A와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있다. 그 도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라고 한다면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일단 뭐부터? 아, 왜 점선이 안 그어지는 거야? 그런 점 P에 대하여 뭐부터? 자취 또는 P가 그리는 도형부터 볼래.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갑니다.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를 잡아요. 그래서 AP 혹은 PA 대 BP 의 길이 B가 몇 대 몇? 2대1이라고 쓸래. 그래서 나는 찡찡 2BP가 AP다. 그래서 나는 선분의 길이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끼리 같다라고 비교를 못하니 양변 미리 제곱을 해서 갈래.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4배 BP제곱 씁시다. BP제곱, BP제곱 뭐예요? X-2의 제곱, Y-1의 제곱 는 AP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빠밤 Y-1의 제곱. 자, 전개를 할게요. 4x제곱, x제곱 넘어오니까 3x제곱. 4y제곱, y제곱 넘어오니까 3y제곱.
1창.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x. 2x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8x. 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 상수 16 4 1 2 넘어온다. 18. 양변 3으로 나누자. 어? 2다 이거. 3으로 나누자. 원방 형태가 생겼어. 우변에서 뭐만 양수만 되어준다면 그거 성공이다, 그지? 상수항 14가 더 필요하네. 끝. 됐나? 나왔잖아. 원의 중심이 3,1,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 자, 여기까지 됐어.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원의 방정식을 P의 자취를 구하시오까지였고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이었다. 이 풀이가 모든 답안입니다. 자취처럼 푸는 거야. 원방을 물어보는 어떤 거? 서술형에서는. 알았지? 근데 지금처럼 뭐 각 PAB가 최대다 뭐 하면서 뭔가 다른데 응용을 하고 있지. 아폴로니우스 원을 외워서 푸세요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원만 구하는 것 자체도 사실 훨씬 빨라. 오케이? 내가 곧 알려줄 방법이. 그리고 두 번째, 응용을 하는 거가 있단 말이야, 아폴로니우스 원은. 뭔가 자꾸 각 PAB가 최대,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응용을 하려면은 사실 원방 풀고 있으면 하루 몇 종일 풀어요. 오케이?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다. 한 5분 이상 걸려요. 거의 10분 가까이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빨리 풀려고 하는 거다. 뭐 때문에? 응용 문제 때문에. 자, 이 풀이 지워도 되나? 답만 남겨놓고. 지운다? 다 쓴 거지? 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푸느냐? 자, 설명 순서를 일단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할 겁니다. 증명은 좀 이따가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외우는 방식이랄까? 그거부터 설명해 줄게. 일단 아폴로니우스 원이 뭔지, 그리고 이걸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자, 간다. 문제에 뭐라고 나오느냐? 저거야. 두 점이 등장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거리의 B를 줄 겁니다. 뭐 AP 대 BP는 이라고 친절하게 줄 때도 있고 지금처럼 A와 B로부터의 거리의 B, 내가 지금 쓴 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 그 거리의 B가 일정한 M 대 N인 그런 점의 자취라고 등장을 하면은 이거 아폴로니우스 원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점 P의 자취에 대하여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자취라는 말 자체는 안 했지만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네가 보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저거는 기억해둬야 된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외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자, 간다. 그래서 풀이는 어떻게 하는데요? 두 점을 AB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부는 우리가 안 배웠지. 안 배운 게 아니라 빠졌다고 했지. 하지만 알고는 있죠.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그 두 개의 점을 뭐한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왠지는 이따 얘기한다고 세 번째 얘기하고요. 풀이를 해보자. 어쩌라고 그래서. 간다? 요 답이랑 비교해보자. 마이너스 1,1과 2,1이 있대. 그때 각각의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는 예를 들어서 2대 1.
뭐 2대 1, 2대 1 하면서 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 점피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 2대 1인 점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점. 어떤 점과 어떤 점? 2대 1 내분점이 하나 있고요. 2대 1 외분점이 하나 있습니다. 맞죠? 그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지나는 원을 그려주시면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너무 내가 오버해서 그린 거고 2대 1 이렇게 있는 거지. 거꾸로 써. 2대 1 이렇게 있는 거지. 알았죠? 자, 어쨌든 가보자. 그 내분점 어떻게 찾을 건데요? 자, 여기서 내분, 외분을 조금 빨리 찾는 또 다른 방법. 이거는 사실 잘 하는 사람들은 이미 쓰고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봐. X좌표가 지금 3만큼 증가했지. 근데 A에서 B로 갈 때 내가 나눈 칸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여서 받는 게 B 아니야. 그럼 한 칸당 X좌표 얼마만큼 증가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1, 1, 1. 그러니까 내분점은 자동으로 1, 두 번째, Y좌표. 변화가 없죠. 그럼 그 선분 자체가 Y는 1이라는 얘기겠지. 전부 다 Y가 좌표가 다 1이겠지. 내분점의 좌표 1,1 찾았습니다. 두 번째, 외분점 찾아가 볼까? 다시 한 번 쓴다. A에서 B를 갈 때 얼마만큼 증가해서 X좌표? 3 증가했습니다. 근데 2대 1이라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만큼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5,1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원은 중심이 어디겠어? 3,1이 되면서 반지름 길이 2짜리 되는 거야. 3,1 반지름 2. 오케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훨씬 빨라요. 내분점, 외분점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 분수가 나오는 문제 있을까? 아니, 솔직히 없어. 선생님들이 조금만 이제 생각이 깨어있다면 답은 일부러 정수로 맞춰주려고 하실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렇게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까지는 일단 됐어. 그럼 이 문제 일단 마무리 좀 지어놓고 아폴로니스 원 증명 좀 할까? 증명부터 하자. 이거 그려놓은 거 또 지워야 되니까 이거 문제부터 마무리 짓자.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내가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가지고 원을 빨리 만드는 이유가 뭐 있다 그랬지? 말 그대로 빠르니까. 그리고 응용을 하니까. 맞지? 자, 아폴로니우스 원의 응용 문제는 어떤 거냐면 딱 두 개예요. 각 PB가 최대인 문제. 그리고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인 문제. 두 가지야. 오케이? 자, 이 문제에다가 둘 다 설명해 줄게. 지금 이 그림에다가. 자, 간다. 거기 들어봐. 자, 이 빨간 색깔 원 위에 P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그때 PAB라는 각이 가장 커지고 싶어.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으면 이거밖에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P가 있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지. 각이 최대. 뭔 일직선이에요. 어떻게 되면 돼? 원과 접하는 상황이면 되잖아. 그때가 가장 커지는 PAB 아니냐? 각이. 됐나?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막 AP의 길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야 이거? 사인 PAB 뭐 코사인 PAB 하면서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그때 어쨌든 너희들은 뭐 찾는다? 이거 찾아줘. 반지름 길이 이래매. 점과 점사의 거리 4라매. 오케이? 그럼 최대인 거에 대한 사인 값은 2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알았어? 서른도. 알았어? 지금은 AP의 길이니까 뭐 피타고라 점에 쓰면 끝나죠? 얼마야? 오케이, 땡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인 거는 주황색으로 써줄게. 자, ABP라고 했는데 AB는 고정된 점이지. 그 AB라는 3분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해봐? 밑변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높이가 최대면 넓이 최대 아니야? 밑변은 지금 얼마야? 3이야? 3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면 돼. 언제 최대야?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요. 중심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요. 높이는 이겠지. 끝.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3. 끝. 알았니? 두 개의 P가 다르다. 하나는 접할 때의 P, 하나는 반지름만큼 올라갔을 때의 P. P를 안 찍었네? 여기가 P면 됩니다. 자, 두 개 구분하세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거라서 원방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아. 알았니? 그게 편하죠. 내분 찾을 때도 그림이 도움되고. 알았지? 원을 그려서 삼각형의 넓이나 PAB의 각이 최대인 걸 보려고 해도 그림을 봐야만 하고. 식만 가지고는 그 각의 최대, 삼각형 넓이의 최대 못 구할 것. 알았지? 반드시 그림 그리세요. 되었는가?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세요. 싹 지우고 싹 지우고 왜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 지금부터 증명할 겁니다. 자, 가보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m 대 n인 점의 자취가 왜 도대체 원이 그려질까에 대한 설명이다. 한다. 일단 뭐 직선이 필요한 건 아닌데 A 그리고 이 2대1 좀 빌릴까? 그림만 요거 좀 빌릴게. 표시는 m 대 n으로 표시할게. 자, AB가 있어요. 맞죠? 아까도 처음에 했던 얘기지만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m 대 n인 점은 많아. 여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m 대 n도 있어. 맞나요? 자, 한 번 더 쓸까? 몇 대 몇? m 대 n. B가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B가 m 대 n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맞죠? 얘들아. 지금 이 그림에서 뭐 안 보여? 피타고라스 대국박대 일로 와. 어디 있어? 오케이. 일로 와. 피타고라스가 왜 나와? 피타고라스가. 도대체 직각이 어디 있어? 직각이. 자, 간다.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죠? 뭐? 우리 수후 얼굴이 보이네. 뭐? 오징어. 오징어 기억 안 나? 오징어. m 대 n은 m 대 n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랜덤하게 여기를 꽝 찍었단 말이야. 이 점은 무조건 뭐 한다? 이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맞지? 이런 것만 존재할까? 아니, 또 있어. 뭐 있어? 한다? 요런 것도 있을 거야. 뭐요? m 대 n. 보인다. 뭐가? m 대 n은 m 대 n. 이거 뭐야? 이 선에 대해서 또 수호 얼굴이야? 정답입니다. 또 친구. 요 선에 대해서 뭐? 삼각형이 여기 있을 때 내각에 대한 이등분선 말고 외각에 대한 이등분선. 기억 안 나요? 연장선 m 대 n은 m 대 n.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어떻더라? 180도를 동그라미 두 개와 x 두 개를 쪼갰을 때 동그라미 x쪽은 무조건 90도가 될 겁니다. 이 점이 무슨 점? m 대 n 외분점.
이 점이 무슨 점? M 대 N 내분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하여 90도라는 각을 이루고 있는 점의 자취야. 어디? 여기에도 90도가 되면 존재할 거야. 여기에도 90도가 되게 존재할 거야. 그런 점들을 모아 연결시키고 하다 보면 왜 자꾸 90도가 아니게 그려져? 어떻게 되더라 얘들아? 원이 그려지더라. 어떤 거?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왜? 90도가 원주각이잖아. 지름이 돼. AB가 지르면 원이 그려지냐. AB 된다. 미쳤나봐 내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 알았음? 내각과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문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수행평가용 그런 발표용 말고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긴 해요. 뭐 그냥 말 그대로 궁금증 해소지. 왜 이렇게 풀어도 되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일 뿐이지 이거를 외운다 그래서 뭐 그림이 잘 그려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결론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지. 알았지? 알았죠? 끝. 여기까지. 증명 쓸 사람들 얼른 증명 쓰시고 다 되면은 또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자, 간다잉. 자, 여기까지 아름이래. 아폴로니스 1은 끝났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체 방정식 끝인가? 노. 간다. 원망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자체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보여드려봐. 285번 풀어서 맞춘 사람 다 손. 어떻게 풀었디야? 여보세요? 네. 당신이요. 어떻게 풀었지? 자, 갈게요. 이 문제에도 풀이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왜요? 잘 봐. 보이대로 물어와. 얘들아. 문제만 딱 보고 이건 무슨 유형 같냐? 자취지. 그거는 내 조카한테 물어봐도 자취란 건 알아. 내 조카가 이제 8살, 9살. 알아. 자취가 있잖아. 말고 자취 중에서. 조건식이야, 움직이는 점이야, 직관이야? 움직이는 점입니다. 왜요? 원 위의 점 P가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자취는 그 P를 이용해서 만든 중점의 자취잖아. 다른 점이잖아. 뭐 연결고리는 있겠지만.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중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요. 그럼 P는 어쩔 건데요? P. A, B로 잡아주세요. 자, 여기 반대로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A와 B 그리고 X와 Y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X, Y를 문자로 보는 병에 걸려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요. 자, 갑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가 등장했다? 움직이는 점이 등장한 거야. 자, 같이 설명 시작한다. 예전 교육과정 그냥 좀 오래됐어요. 바로 직전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배우던 시절 즈음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구나. 내가 배우던 시절 즈음에는 움직이는 점 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다 보니까 요걸 많이 다양한 문제들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한 2010년대 한 중반 즈음부터 얘가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 안 나오진 않아. 근데 그런 게 어떤 유형만 남아버렸냐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만 남았어. 보통.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두 가지예요. 뭐 직관풀이 하나, 움직이는 점 유형 하나. 자, 근데 일단은 어려운 맛을 매운맛을 봐야 그지? 그래야 나 저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밑에 걸 제대로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위에 거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자, 간다. 움직이는 점 유형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나는 이걸 A라고 부를게. 그리고
마지막에 점 P의 자취를 구하래. 그래서 나는 P라는 점을 X, Y로 잡을 거야. 왜?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아있다? A와 P에 대한 관계가 뭐 한글이든 식이든 설명은 나와 있을 거야. 그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뭐 합니다? A, B를 뭐 해주세요? 대입을 해주세요. 대입을 미쳤나봐. A라는 점을 A, B로 일단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 혼자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떤 직선 위를, 원 위를 뭔가 도형을 주면서 그 도형 위를 움직인다고 할 거거든. 그럼 그 도형의 위에 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위에 있는 거냐? 아니잖아.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해야 그 도형 위에 있는 거지. A, B에 대한 식을 쓰세요. 대입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X에 대한 식이 답이야. 저거는 자취 자체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라고 했지. 우리는 XY에 대한 식을 쓰면 답이야. 근데 지금 AB에 대한 식이 나왔어. 뭐 하면 돼? A를 X로, B를 Y로 바꿔주면 돼. 알았냐? 그 재료가 어디 있다? 관계식인 거야. 일단 일반적으로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X가 A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Y가 B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제공을 할 겁니다. 물론 식으로가 아니라 말로. 그래서 식으로 옮겨 쓰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고 어쨌든 제공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녀석을 뭐 해줘? 아까 내가 뭐라 그래서 A, B를 각각 X, Y로 바꾸자 했지. A는의 형태로 정리를 바꿔줘. B는의 형태로 정리를 바꿔줘.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해봐. X, Y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게 답이에요. 이런 흐름이야. 그냥. 아, 움직이는 점, 자취 그리지 않는 어떤 움직이는 점이 하나 등장하네. 그걸 A, B로 잡아서 A, B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아놓고 뭔가 또 만족하셔라는 식이 있겠네. 그 녀석을 전부 다 A를 X로, B를 Y로 바꿀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식을 쓰자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바꿔주면 답입니다. 끝. 이게 다야. 결국은 XY로 식을 쓰자 답입니다가 다야. 알았니? 그 전에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 자, 이 문제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 솔루션 1. 뭐다? 일단 지금은 P라는 점의 좌표를 A, B로 잡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어떻게 쓸까? 그냥 냅다 대입은 너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조금은 표준을 바꾸고 갈게. 됐나? AB가 원 위에 있으니까 원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AB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뭐 하자고? XY로 바꾸자고. 그 재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중점. X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얘들아? AP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미쳤나 보다. 이것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맞나요? Y는 어떻게 만든다? 중점.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뭐 한다 그래서 내가 XY가 AB로 표현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뭐 하자? 바꿔. A는 의 형태로. 그럼 뭐야? 2x-2. B는 의 형태로. 뭐야? 2y-4. 그거를 대입해주면 끝이에요. A 대신에 제 써봐. 뭐야? 2x-4의 제곱. B 대신에 얘 쓰자. 뭐야? 2y-5의 제곱는 4. 대입만 했다. 이걸 이제 뭐 이대로 답을 써도 좋고 우리의 눈에 x의 개수가 2인 거 별로 안 편하거든. 그 양변을 불편하지, 지저분하지 4로 좀 나눠봐. 그럼 뭐 나와? 여기가 좀 지저분하지. 어쩔 수 없어요. 쌤이 그런 걸 어쩌겠어. 끝. 그럼 답은 2파이. 왜 원에 둘래? 끝. 요게 움직이는 점 유형으로 푸는 풀이다. 알겠는가? 옛날 모범 답안. 요즘 너희들의 모범 답안은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는 있다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솔루션 1을 풀어준 이유는 뭐다? 이 풀이를 기억을 하면 또 다른 풀이가 생깁니다. 아니고요. 이렇게 풀면 불편하니까 직관적으로 꼭 찾아. 움직이는 점이 등장했네. 꼭 그림을 이용해서 찾아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불편하잖아 이거. 불이. 안 와닿잖아 뭔가. 알았냐? 알았냐? 응. 일단 솔루션 1 쓸 사람 얼른 쓰세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솔루션 2. 간다. 자, 뭔가 움직이는 점 P, 뭔가 도형 위에 있는 점 P가 등장했어. 고정된 점이라고 한 적이 없어. 맞죠? 뭐 하자? 식으로 쓰면은 불편하니까 우리 그림으로 찾아가 보자. 자, 간다잉. A라는 점은 어디 있어요? 몰라. 이상한 데 있어. 막 찍어. 좌표평면에다 그릴 필요 없어요. 전혀.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그 위에 P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맞죠? 몰라? 얼마였지? 중심이 2,1. 벤즈의 길이 얼마예요? 2냐? 원래는 실제로는 여기 좀 더 많이 가깝겠다. 그치?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배웠니? 간다. 어쩌라고요? 간다. 여기 P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AP의 중점. 맞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P가 있어. 그럼 어때? AP의 중점. P가 이런 데 있어. 어디 있어? AP의 중점. P. AP의 중점. P. AP의 중점. P. AP의 중점. 자, 이 점들을 뭐 해봐? 연결해봐.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 원인 거는 대충 감이 오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원이 커질 수 있는데? 쫙.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존재한다면 그림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릴게. 여기에 말 그대로 중점에 위치하면서 원이 가장 멀어졌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여기에 P가 존재했다면 그놈의 중점인 여기에서 역시 중점! 가장 원이 벌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요런 거 요거지 뭐. 보이냐? 뭐가 보임? 접선이 등장했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조선 2대 1 닮음이 보여? 얘 반지름 얼마였지? 그럼 얘 반지름 얼마겠지? 1이 끝. 답은 2판. 이러고 끝이야. 만약에 그럼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요. 그냥 뭐 A와 중점에 있겠지. 중점이래. 중심의 중점에 있겠지. 몇 콤마 몇? 2,2분의 5. 아까랑 똑같이 나오잖아. 알았는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끝. 그런 유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있었지.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AB로부터 이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전부 다 뭐야? P, X, Y를 잡아서 AP의 거리 찾고 BP의 거리 찾아서 같다라고 두는데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가지고 식 정리하면 직선 나와. 그런데 점과 점을 연결 뭔 소리야? A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A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A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을 연결을 하다 보면 직선, 어떤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사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풀리는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중 많은 문제들이 움직이는 점이 있을 거야. 자취 그리는 점 말고 움직이는 점. 도형 위의 점.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좀 이상해. 286, 287은 좀 이상해. 갖다 버려. 따로 풀어봐. 알았죠?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폴로네스 원이랑 직관 이 두 개 좀 설명하고 싶다. 끝. 여기까지. 이거 하나만 더 하자. 288번. 이거는 뭘까?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점 없어요. 하지만 직관으로 풀면 빨라. 잘 봐. O가 있대. A가 있대. O A
그때 O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이거 수직, 이거 수직, 이거 수직, 수직. 그런 점들을 모아봐. 원. 아까 아폴로니스 원의 마지막 마무리랑 똑같은 원. 어떤 원?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러면 센터가 2,0이고 반지름 길이가 2니까 답 바로 나왔잖아. 답 2번. 알았냐? 이렇게 찾는 거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왜 책을 덮지? 내가 끝났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 농담이고요. 원래 원방을 조금, 원방이네. 이동을 조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져 버려서 다음 시간 내일 이동을 끝냅시다. 알았죠? 자, 이동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단원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쉬워.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가방 정리하면서 일단 귀는 열어. 너희들 학교 시험이 보통 어떻게 끊어질 것 같냐? 1학기 때 공통수학 1을 깔끔하게 딱 끝낼까? 절대 못 끝내. 알지? 1학기 때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은 보통 경우의 수를 다 못 끝내는 학교들이 좀 존재할 거야. 그래서 2학기 때로 공통수학 2가 보통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게 예전 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2, 고3들 걔네들이 사실은 더 문제였는데 걔네들은 공통수학 1으로 칠게. 과목은 다르지만 원래는 공통수학 1이 도형의 방정식이 마지막에 있었고 경우의 수는 아예 공통수학 2로 빠져 있었어. 너희들로 치면. 그러다 보니까 양이 사실 경우의 수 배워본 사람 알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막 평면좌표, 직선, 원, 이동까지 다 합친 것보다 반도 안 돼. 양이. 배워야 되는 양이. 문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즉 도형의 방정식 끝낼 수 있을까? 절대 못 끝내. 그래서 지금 너네 교육까지에서 크로스 시킨 거야. 알았어? 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한테서 좀 어려워지는 단원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걔네들 기준으로 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 못 끝내.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가 어디서 끊어졌겠어 보통? 진짜 느린 학교는 평면. 아무리 빨라도 원방에서 끊어져. 이동은 못 나가. 자, 그럼 2학기 때 중간고사가 원방에 이동이 들어갔겠지. 맞지? 그나마 직방 원방이랑 같이 이동이랑 같이 2학기로 다 넘어간 학교는 차라리 나는데 원방에서 끊어진 빨리 나가는 학교, 예를 들어 아름고 같은 학교들은 많이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야? 도형의 이동이 난리가 나요. 애들 그거 공부하려고 진짜 시간 한참을 써. 왜? 어려워서? 아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 한 건데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진짜 쉬워. 내일 하루 만에 끝낼 거야 라는 거는 그것 때문에 쉬운 거야. 도형의 이동만 가지고 보면은 한두 개의 유형만 설명하면 끝나거든. 좀 어려운 게. 근데 왜 걔네들한테 문제가 생겼겠어? 뭘? 원방, 직방. 이게 도형의 이동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으로 치면은 제일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시키는 것까진 좋아. 이동을 시켜서 뭐 할 건데? 또 직선을 접할 거고. 이동을 시켜서 또 접사의 방정식 구할 거고. 이동을 시켰는데 또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 거고. 이동을 시켜서 또 자취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애들이 원방, 이동, 거리 다 까먹은 거야. 중간고사 아니 1학기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동이 어렵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평면 좌표부터 직선 원방까지 쓰였던 모든 공식들 있죠. 그게 다 튀어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숙제를 할 때 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밀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앞단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직선이랑 원방이 제대로 다 끝나 있어야 이 단원이 제대로 소화가 될 거다. 이번 주 숙제. 알겠죠? 오늘 나가는 건 아니고 내일 나가는 숙제가 제대로 되려면 원방, 직방에서 이진 공식이 있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수업 중에 문제 풀어주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원과 뭐 직선의 거리 D와 R 비교한다던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고 있다던가 등등등등 할 때 그거 다 따라올 수 있어야 되니까 혹시 공식 까먹은 게 있다면 한번 복습해와라. 내일 수업 오기 전에. 또는 내일 나가는 숙제를 하기 전에. 알았죠? 오케이? 자, 내일 봅시다. 잘 가요.